자, 2-1단원 미세먼지의 실체 바로 들어가도록 하자. 자, 첫 부분은 자, 언제부턴가 미세먼지가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조그만 액체 혹은 고체 알갱이를 일컫는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이게 미세먼지란 이런 뜻이지. 미세먼지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조그만 액체 혹은 고체 알갱이 이런 뜻이 되잖아. 그럼 내용 정의 방식이 이 부분이 정의가 되겠어. 그래서 요거 바로 좀 묶어놓고 이 부분은 내용 전개 방법이 미세먼지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설명하면 정의라고 얘기를 해. 정의는 개념을 설명할 때. 개념, 설명. 이 글 자체가 사실적 읽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내용 전개 방식은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우리는 언제부터 미세먼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질문 던지고 있네.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했지? 질문 던지면 어떤 효과 있다고? 그렇지. 흥미, 그 다음에 호기심 유발, 그 다음에 주의 한기 기능. 그치? 그리고 묻고 답을 하잖아. 묻고 답을 하면 표현 기법, 그렇지. 문답법도 사용됐어. 자, 일단은 밑에 정리 좀 해놓자. 자, 이쪽에 이제 질문을 던졌으니까 주의 한기 기능이 있고, 묻고 답을 제시했어. 주의 한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작다. 주의 한기, 그 다음에 흥미와 호기심 유발, 흥미, 호기심 유발한다는 특징, 그리고 묻고 답을 했으니까 문답의 형식이 사용되었다. 문답법. 이 사용되었다까지 정리해놓고 계속 읽어보자. 자,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보도된 횟수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2만 건이 채 안 되던 미세먼지 관련 보도 횟수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2014년에는 4만 건 이상, 2016년에는 6만 건 이상 보도가 되었죠. 무지하게 늘어났지. 자, 일단 우리 이쪽에서 좀 볼 때 여기 쭉 묶어주자. 여기 뉴스 보도 관련해서 쭉 묶어주고 여기 보면 수치가 나와 있지. 그치, 여기 보면 구체적 수치가 사용됐어.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했는데 우리 그냥 많이 늘어났다 보다 이렇게 숫자를 사용하면은 구체적 수치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렇지, 그렇지. 신뢰성, 그렇지. 이거 항상 따라다녀야 돼. 머릿속에 좀 넣어놓자. 구체적 수치를 사용하면 신뢰성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들라. 자, 실제로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 보도가 늘고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일까요? 또 질문 던졌고. 자, 미세먼지 PM-10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큰 틀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질문 다시 와봐.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보도가 늘고 관심이 높아진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뒤에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 가로 좀 묶어주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다. 아님. 꼭 계속 읽어보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직접 배출량이 점점 낮아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 살짝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네. 그렇지. 실제로는 감소하고 있어. 자, 그리고 우리 보니까 여기 출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표를 제시했지. 도표 제시했네. 어떤 효과 있어? 그래프 제시하면? 그렇지. 이것도 신뢰성을 줄 수가 있다. 자, 다음 내려가자. 전체적으로 일단 줄고 있어. 자, 다음 중간으로 넘어가서. 자, 미세먼지는 크게 PM10과 PM2.5로 나눌 수 있습니다. 쪼개고 있지. 쪼개면은 그렇지. 이 부분이 이제 구분의 방식이 사용됐어. 이건 파란색. 구분. 내용 전개 방식. 설명 방식은 구분의 방식이 사용됐고 구분. 이건 중요하다. 학습 활동 문제다. 자, PM10은 입자 지름이 약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PM10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있네. 그렇지? PM10이 무엇인지. 사람의 머리카락 단면 지름이 8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이니 그보다 10배 정도 작은 것이면 실제로 되게 작지. 엄청 작아. 자, 다음에 앞에서 비금 좀 날려주고
여기서 B급 한번 끊어주고 PM2.5는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 이건 더 작지?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아. 최근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훨씬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의 10년간 농도 변화를 보면 농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보다는 감소폭이 조금 덜합니다. 이것도 줄쳐놓자. 농도가 얘도 조금씩은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미세먼지보다는 감소폭이 조금 덜하다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됐어. 오케이. 자, 우리 이쪽에서 이거 그쪽에서 안 다뤘을 텐데 요거 좀 묶어주고 요거 가로 좀 묶어주고 감소한다는 것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비슷하잖아. 감소하는 건 똑같은 점이지. 그럼 내용 정의 방식은? 그렇지. 이 부분 비교 그렇지. 여기에서 끊어주고 이 부분은 비교야. 공통점 비교. 그런데 감소폭이 조금 덜하다는 것은 요것은 차이점이지. 그치? 그럼 이 부분은 그렇지. 이 부분 대조가 되는 거지. 자, 실제로 이것도 그래프를 보면 이 정도 느낌이란 말이야. 그치? 우리 아까 전에 기울기 좀 보면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기울기 차이가 있지. 그렇지. 차이점도 있어. 자, 됐으면 넘어갑시다. 자, 그렇다면 PM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고 이제 이다음부터는 내용적인 방법 뭘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지. 문답도 있네. 자, 잠시 우리 이 부분 좀 묶어주고. 미세먼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그렇지. 열거. 그렇지. 열거 예시 해당되겠지. 요거 열거도 있고 그다음에 얘도 들고 있고 예시도 있고. 자, 그럼 진짜 들어가자.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우선 먼지가 있습니다. 이거 다 체크 좀 해놓자. 미세먼지 첫 번째 먼지. 자, 봄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는 황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예시네.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거지. 다음에 해염 입자가 있다. 요것도 미세먼지네. 해염 입자 동그라미 쳐놓고 해염 입자. 바다 소금 입자지. 해염이니까 바다 소금 입자.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물거품이 공기 중에 부서져 조그만 알갱이로 남는 것을 말한다. 자, 꽃가루도 일종의 미세먼지입니다. 꽃가루도 동그라미 쳐놓고 요것도 미세먼지에 들어간다. 자, 이런 세 종류의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자연 미세먼지입니다라고 하는데 얘들의 전부 다 공통점이네. 자연 미세먼지. 이거 체크 뭘로 하지? 네모 쳐놓자. 자연 미세먼지. 이름 그대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지. 셋 다 공통점. 먼지나 해염 입자나 꽃가루나 모두 자연 미세먼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지? 자,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들은 모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초미세먼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얘들은 그냥 단순한 미세먼지, PM10에 해당되는 것들이지. 이렇게 됐지?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자. 자, 미세먼지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의 예로는 하고 이 다음부터는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지. 자, 버스나 트럭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검댕이 대표적입니다. 검댕 동그라미 치고 요 놈이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지. 자, 이 까만 미세먼지는 크기가 엄청 작은 초미세먼지입니다. 얘는 초미세먼지 들어가지. 얘는 초미세먼지 들어가. 자, 그러면 우리 좀 전까지 예시 열거 들었던 얘들은 그냥 미세먼지라면 세 번째 단락부터는 초미세먼지네. 그렇지, 얘는 초미세먼지. 자, 들어가자. 이 새까만 미세먼지는 크기가 엄청 작은 초미세먼지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의 배기구에 여과 장치를 달아서 이전보다 배기가스의 양이 많이 줄어들긴 했죠. 검댕 외에도 대기 중에 쌓여 있다가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황산과 황산 암모늄이나 자, 좀 더 황산 들어간 친구들 있지. 아이고, 빨간색. 자, 얘들이나 아니면은 해양 유기물 등을 치고 바다에 있는 유기물 자 등은 각기 화학 종이 다른 초미세먼지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요것도 단락 좀 묶어주고
이 부분도 내용 정리 방식은 열거와 예시인데, 그다음에 예시인데, 자, 얘들은 공통점이 초미세먼지야, 초미세먼지. 자, 우리 이쪽 보면 얘들은 이제 자연미세라고, 먼지라고 불렀잖아. 그치, 자연미세먼지야. 근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얘들은 사람들의 손이 탔지. 좀 인공적인 특징이 있겠네, 그렇지? 자연이 아닌 좀 인공적인 특징들이 있어. 자, 다음 내려가자. 자, 자연 미세먼지는 X니까 얘들은 PM 얼마짜리예요? PM? 그렇죠. PM10 얘기하는 거지. PM10. 그렇지. 얘들은 PM10. 자, 자연 미세먼지는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갑니다. 자동차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흙먼지가 일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자, 요거 동그라미 치고 아니구나. 네모 치자. 비산먼지. 얘들은 그냥 자연 미세먼지지. 미세먼지지. 얘는 PM10. 에 해당되는 놈들이고, 자, 이것도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죠. 황사도 이와 같은 원리로 발생합니다. 흙이 많은 동아시아의 아주 건조한 땅에 강한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하늘로 떠오르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게 바로 황사이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단락도 좀 묶어주고, 자, 그러면 이 자연 미세먼지, 즉 미세먼지의 그 발생 원리인데 얘들은 어떤 원리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야? 자연적인데 바람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날아올라서, 그치, 바람 때문에 날아올라서 발생하지. 그래서 요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다시 요 미세먼지 먼지 얘들은 어떤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냐면 얘는 비산의 원리에 따라서 생성이 되는 거지. 바람에 날아올라서. 비산이란 한자 좀 보자. 비자가 무슨 비자야? 깍, 설마 진짜로? 비상하다 할 때 비자는 무슨, 날비자. 산자는 흩어질 산자. 날아서 흩어졌다는 뜻이야. 비산이다. 날아서 흩어졌다. 이거 적어줘야 되겠네. 비산. 날아서 흩어짐. 비산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미세먼지들이야. 바람 불고 날아 올라가지고 쫙 퍼진 거.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얘들은 공통적으로 전부 다 PM10이지. 그냥 미세먼지지. 입자 알갱이가 비교적 큰 친구들. 여기까지 됐지? 얘들은 바람 불어서 생긴 친구들이야. 자, 되었으면 내려가서. 자,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다음부터는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네. 그렇지? 자, 더운 여름날 냉장고에 있던 음료를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죠? 그리고, 그리고 추운 날 아침에는 밖에 안개가 끼고요. 이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서로 달라붙는 응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도 이와 같은 응결 현상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자, 요거 네모쳐놓자. 응결 현상. 단, 물방울은 수증기가 재료라 인체에 무해하지만 초미세먼지의 재료는 그렇지 않다. 바꿔 얘기하면 무해하다. 얘들이 무해한 거지. 자, 그럼 이것도 단락 좀 묶어주도록 하고. 자, 이 부분은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얘는 무슨 원리에 따라서? 그렇지, 응결의 원리지. 이건 응결의 원리에 따라서 생성돼. 응결의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오, 되었으면, 요것만, 요 단락만 쭉 묶어주고, 이 부분은 이제 응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 냉장고에 있던 음료 얘기랑, 그 다음에 안개 얘기를 들고 있지. 그치? 이쪽에 음료 얘기랑, 그 다음에 안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들이랑 초미세먼지,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네. 응결의 원리에 따라 생성되니까. 그치? 공통되는 원리에 따라 생성됐지. 내용 정의 방식. 그렇지. 비교가 있고, 아이고, 파란색. 비교도 있고, 그 다음에, 반면, 이쪽에 보면, 이후부터, 물방울은 인체에 해가 없어. 그치? 하지만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유해해. 차이점이 있네. 내용 정의 방식. 그렇지. 여기 대두도 사용되고 있네. 자, 요것도 같이 좀 잡아주자. 요걸 기점으로 차이점이 있어. 요가 됐어? 오케이. 이거는 이제 당연히 봤겠지만, 요 자연 미세먼지랑,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랑 생성 원리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에 걸쳐서 차이점이 또 있지. 차이점이 있으니까 네, 다섯 번째 단락 내용 정의 방식도 뭐가 있어? 대주가 또 있는 거야. 이런 것들 찾을 수 있겠지? 요 정도는 안 적어도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대주도 있어. 자, 다음 내려가자. 자, 초미세먼지를 생성한 대표적인 물질은 이산화황, 그 다음에 질소 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물질들을 쭉 요거 내용 전개 방식이 열거하고 있네.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물질들을 구체로 들었어. 예시고. 자, 이 물질들은 어떻게 초미세먼지를 생성해낼까요? 다음부터 원리에 대한 얘기야. 자, 내려가서 우선 이산화황부터 먼저 얘기한다. 이산화황. 동그라미 치고 이 친구부터 1번 단어자. 자, 이산화황은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합니다.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합니다. 이 이산화황 여러 개가 달라붙으면 황산 또는 황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가 생깁니다. 자, 일단은 요거 좀 줄쳐놓자. 이산화황이 있는데 요 놈이 여러 개가 달라붙으면 황산 또는 황산염이 돼. 자,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황산에서 황산염이 초미세먼지인 거지. 보기 편하게 색깔 바꿔서. 황산이나 황산염이 초미세먼지에 해당돼. 자, 됐으면 계속 읽어보자. 자, 기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라 크기가 훨씬 작죠라고 했어. 크기가 훨씬 작으니까 이거 미세먼지야, 초미세먼지야? 초미세먼지. 우리 초미세먼지 얘기하고 있지, 그치? 우리 지금 보면 미세먼지 애들은 우리 주변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 근데 지금 얘들은 화학물질이지. 초미세먼지들의 특징은 얘들 모두 화학물질이라는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인체에 해로워. 자, 계속 읽어보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갔지? 질소화합물 동그라미 치고 2번 달아놓자. 자, 얘들은 대기 중에서 서로 달라붙어 질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요것도 따로 색깔 따로 질산염이 초미세먼지야. 질소 화합물이 있는데 얘들이 들러붙어. 그러면 질산염이 돼. 그게 초미세먼지야. 자, 다음에 소, 돼지, 인간에게서 나온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인 암모늄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 자, 요것은 또 줄치자.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졌어. 암모니아. 암모니아 동그라미 치고 요거 3번. 그리고 실제로 이 암모니아들이 이제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진 초미세먼지는 암모늄이라고 불러. 암모늄.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다음 화학적 용매를 쓸 때나 나무에서 이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기기체도 유기기체 동그라미 치고 요거 4번. 자, 유기기체도 대기 중에서 산화 과정을 통해 서로 달라붙으면 유기탄소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색깔도 바꿔서 유기탄소.
요게 초미세먼지에 해당돼. 이렇게 됐어? 정리를 됐어? 오케이. 자, 이 부분, 우리 문제는 이렇게 무지하게 많단 말이야. 이거 되게 복잡한 친구예요, 친구. 봐봐. 우리 초미세먼지를 생성한 대표적인 물질들,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유기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잖아. 얘들은 전부 다 재료가 되는 놈들이야.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얘들이 들러붙으면 이산화황 붙어가지고 들러붙으면 황산염, 황산이 되고, 다음에 질소화합물이 들러붙어서 질산염이 되고, 다음에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진 게 암모늄이 되고, 다음에 유기기체에서 나온 게 유기탄소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그래서 요 재료가 되는 놈들이랑 실제 초미세먼지의 이름들 요 좀 구분 좀 하면서 읽어주도록 하자. 이 부분은 별표 치고 좀 잘 봐두도록 해. 됐으면 내려가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물어봤네. 우리나라 사계절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보다 높습니다. 자, 일단은 수치만 잠깐 이제 체크 좀 해놓으면 이제 20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자, 그 1세제곱미터당 들어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초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을 이것도 C 표시 좀 해놓고 자,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권장합니다. 왜 안 지워져? 자, 우리나라가 몇 배가 넘어가? 기준보다 2배가 넘지? 그치? 2배가 넘어. 자,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염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초미세먼지 농도가. 자, 지금 우리 초미세먼지 농도 얘기하고 있지? 초미세먼지 농도 얘기하고 있어. 자,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수조 원을 들여 환경 정책을 폈기 때문이죠. 문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에 최저점을 찍은 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라고 했어. 자, 지금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한번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왜 미세먼지가 다시 증가하고 있냐? 기상 조건과 그다음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줄 좀 쳐놓자. 기상 조건과 미세먼지 농도가 상관관계가 있어. 다시 기상 조건과 미세먼지 농도가 여기서 중요한 기상 조건. 자, 그럼 기상 조건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 확인해 봐야 돼. 기상 조건에 해당되는 놈들. 자, 먼저 풍속이 빠르면 오염 물질이 대기에 잘 섞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풍속 들고 있네. 네모쳐져 있으니까 색깔만 집어넣자. 자, 풍속이 빠르면 오염 물질이 대기에 잘 섞인대. 이어서 굴뚝에서 같은 양의 이산화황이 나오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주변 공기와 잘 섞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는 낮아집니다. 여기 잘 읽어야 되지. 그럼 풍속이 빠른 게 좋은 거야? 풍속이 느린 게 좋은 거야? 빠른 게 좋은 거지. 빠르면 잘 섞여서 오염 물질 농도가 낮아져. 오케이. 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변화를 살펴보기에 과거 20년간 미세먼지 농도의 평균을 낸 다음 다시 우리 미세먼지 변화를 좀 살펴볼 거야. 그래서 20년간 미세먼지 농도의 평균을 냈어. 그런 다음에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자, 20년 동안의 평균을 0으로 삼고 0보다 위에 있으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이고 그리고 대기오염이 심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계산 결과를 보니 2012년에 제일 낮았어. 그리고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우리 아까 전에 2012년에 최저점을 찍었다고 했었지. 그리고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했잖아. 실제로 2012년에 제일 낮았고 조금씩 증가 중.
똑같은 연구를 풍속에도 적용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년간 풍속의 평균을 내고 매년 편차를 비교해보니까 2012년에 바람이 가장 어땠다? 세게 분 거지, 그치? 요거는 줄 쳐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 찾을 수가 있어야 돼. 우리 좀 전에 했잖아. 풍속이 빠르면 오염 농도가 낮아진다고 했잖아, 그치? 그게 12년이 최저점이었으니까, 미세 농도가 최저점이었으니까, 우리 요거 있지? 2012년에 제일 낮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바람이 가장 세게 불어야 돼. 그리고 이후 풍속이 다음에 줄어들었다. 요거 가로쳐 놓자. 요 가로친 부분에 들어갈 말 찾을 수 있겠어? 오케이. 풍속과 연관성. 바람이 세게 불면 오염이 낮다. 자, 됐으면 넘어가자. 다시 말해 우리가 같은 양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대기와 덜 섞이는 기상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속의 저하가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를 많은 부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쪽에 들어갈 말들 다시 한번 좀 체크 좀 해놓자. 풍속이 저하가 되면 미세먼지 농도는 증가가 된다. 반비례관계야. 정리되었으면 다음 달랑 넘어가도 되나? 정보량이 많아가지고 멘탈 놓은 거 아니지? 자, 계속 읽어나가자. 자, 다음 기압도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다음 거 이제 풍속 다음에 기압에 해당돼.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거 번호 체크가 돼 있으니까 요 풍속은 기상 조건 1번이었고 다음에 요 기압은 기상 조건 두 번째 거. 자, 이거 나가자. 대부분 고기압일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기압이 높으면은 고기압이 되면 농도가 높게 나타나. 요거 이제 비례관계지. 이건 비례관계. 자, 2013년 1월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만 되어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안내문이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4년 베이징이 되게 심각했다고 할 수 있지. 10배가 넘어갔으니까 정말 심각했던 거야. 자, 이때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가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하는데 여기 가로쳐 놓고 여기 들어갈 말 찾을 수 있겠지? 그치? 미세먼지 농도가 무지하게 높았단 말이야. 기압이 어땠을 것이다? 높았을 것이다. 고기압이었을 것이다. 자, 다음 넘어가자. 자, 겨울철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권일 때에는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시 바람이 적네. 풍속이 낮지, 그렇지. 오염이 심각하겠네. 그렇지? 자, 계속 가자. 자, 그러면 공기가 주변과 잘 섞이지 않는 정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갑니다. 진짜 최악인 거야. 고기압인데 거기다가 바람도 적어. 바람도 적은 편이야. 자, 반면, 자, 앞에서 끊어주고, 이제 이번엔 저기압일 때. 자, 반면, 저기압이 영향을 미칠 때는 상대적으로 공기 흐름이 빠르고, 그 다음에 강수 현상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쌓일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자, 저기압이 영향을 미칠 때는 공기 흐름이 상대적으로 어떻다고? 빠르대. 공기 흐름이 뭔데? 바꿔 얘기하면 공기 흐름. 그렇지. 풍속 바람과 관련 있는 거지, 그치? 이거 풍속이 세다. 바람이 빠르단 얘기야. 바람이 세다. 풍속이 강함. 그 기압이랑 풍속이랑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걸 수 있지. 그치? 풍속이랑 기압이랑 서로 연관이 있어. 넘어가자.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또한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기상 조건, 지구 온난화 추천차. 자, 이건 역시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처럼 나무도 온도가 높아지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기체를 뿜어냅니다. 다시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은 나무들이 유기기체를 뽑아내. 우리 아까 전에 유기기체도 초미세먼지의 원인 중에 하나였지. 그치, 유기기체도 포함했어. 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나무에서 유기기체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유기기체가 재료로 쓰여 유기탄소라는 에어로졸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아까 전에 유기기체로 유기탄소 만들어진다는 거 봤었어. 기억들라? 앞에 안 들어가도 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기상조건 세 가지 얘기했지. 머릿속에 떠올려보자. 첫 번째 뭐였어? 그렇지. 풍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압이 있었고, 마지막 지구온난화 요 세 가지 있었어. 그렇지? 머릿속에 잘 새겨놓고 다음 내려갑시다. 상관관계들. 자, 거꾸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 자, 여기서 살짝 좀 끊어주고, 좀 전까지는 무엇이 무엇에 영향을 끼치는 거였어? 좀 전까지는 기후가 미세먼지에 영향을 끼치는 거였는데, 여기서부터는 반대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계속 읽자. 읽어봅시다. 자, 거꾸로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하고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산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내용 정리 방법 바로 써있지? 내용 정리 방법은 예를 들었으니까 예시. 화산이 폭발하자 거기서 나온 화산재의 가스들은 성층권까지 올라가 대략 5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성층권에 올라간 결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됐어요.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 화산 폭발 이후에 대기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원래 온도로 회복되는데 5년이나 걸렸죠. 자, 우리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자. 화산 폭발했지? 정중할까? 화산 폭발했고. 자, 그러다 얘들이 화산재와 가스들이 상층권에 올라갔고, 자, 그 결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가 됐고, 그 결과 대기 온도가 떨어졌지. 이거 됐어. 오케이. 요 순서가 있어. 첫 번째 화산 폭발. 다음에 올라감.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됨. 다음에 대기 온도 떨어짐. 쭉 묶어주자. 보니까 순서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갈 때, 절차가 있을 때, 이럴 때 내용 전개 방식을 뭐라 하냐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 과정. 이 부분은 내용 전개 방식의 과정에 해당돼. 이거 됐지. 그렇지. 그리고 미세먼지가 원인이 되어서 기후가 달라진 결과가 나타났지. 내용 전개 방식. 오케이, 인과. 그렇지. 이 부분이 인과도 있어. 인과. 과정과 인과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별표. 자, 계속 나오시죠. 자, 여러 기후 변화 모델에 미세먼지를 넣고 모의 실험을 해보니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된대. 자, 미세먼지는 직접 햇빛을 반사하거나 구름에 영향을 끼쳐서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 됐어. 넘어가자. 끝. 자,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시각각 측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쏘아올린 5개의 인공위성이 시차를 두고 같은 궤도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 인공위성들은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물질, 오염물질, 미세먼지, 온도, 기압 등을 측정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여러 대기 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대기의 흐름을 분석하는 위성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최근에 위성 계속 쏘아 올리고 있네, 그렇지?
자, 앞으로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위성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구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포함한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끝났다. 자, 넘어가자. 요 핵심 구조를 모아보기 중요하다고 했었지. 요거 복습할 때 반드시 좀 봐야 돼. 꼼꼼하게 읽고 그다음 빈칸 이런 것들 좀 잘 채워놓도록 합시다. 넘어가서 학습 활동 들어가자. 자, 1-1. 각 문단에서 중심 내용, 세부 내용 구분하고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 밑줄을 쳐보지 않았는데 이제 본문에다 표기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시고 다음 두 번째 넘어가서 이거 2번 별표. 자,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글의 중심 내용 정리해. 이거 빈칸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좀 봐야 돼. 자, 처음 들어가서 처음 부분에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 실제 미세먼지 농도 변화. 우리 관심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실제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고 있지, 그렇지? 자, 다음 두 번째 중간 부분 넘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오른쪽 중간 1부터 보자. 자, 미세먼지 아니 크기에 따른 미세먼지의 종류 그리고 분류 그에 따른 종류들을 얘기했어. 우리 미세먼지는 PM 무엇이랑 무엇이 있어? PM 10에 해당하는 애들이랑 그다음 PM 2.5에 해당하는 애들이 있었지, 그렇지? 앞에 애들은 그냥 자연 미세먼지였고 2.5에 해당되는 것은 초미세먼지. 다음 내려가서 미세먼지 생성 원리가 있었는데 이거 적으면서 해볼까? 그냥 자연 미세먼지랑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랑 PM 쓰지 말고 그냥 숫자로 적자. 10, 2.5. 그냥 미세먼지는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렇지, 비상. 바람에 날려서 올라갔지. 얘는 비상의 원리에 따라서.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는 그렇지, 응결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졌지. 응결.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기 오염 실태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상 조건과 미세먼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했는데 풍속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커지려면 다시 미세먼지 증가와 관련된 조작. 풍속이 어떨 때? 풍속이 느릴 때, 기압은 높을 때, 고기압일 때, 온난화는 그렇지, 온난화일 때 미세먼지와 그 다음에 기상 조건 간의 상관관계. 자, 되었으면 다음 내려가서 마지막 이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연구의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자, 되었으면 넘어갑시다. 자, 요것도 별표. 요거 뭐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 이건 무조건 나온다. 내용 전개 방식 무조건 물어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요거 다른 예들 나오겠지. 다른 예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글을 보더라도 이게 뭐에 해당되는지 찾을 수가 있어야 돼. 오케이? 요거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들어가 보자. 자, 시작 부분.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에 따라 요 주치자 입자의 크기 요게 따라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누었는데 우리 나눌 때 뭐에 따라 나눴다고? 크기에 따라서. 그럼 이것을 나누는 뭐가 돼? 나눌 때 오케이, 그렇지, 기준. 우리 대상을 나눌 때 무조건 기준이 있거든. 이게 지금 입자 크기에 따라 나눴어. 입자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됐어. 입자 크기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했고 우리 구분 분류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했었지? 쪼개 나가느냐 위로 묶어 나가냐 전부 기준에 따라서 해. 다음에 비교 대조 넘어가서 자 옆에 읽어보자. 더운 날 냉장고에 넣었다 꺼낸 음료수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현상, 겨울철 밖에 안개가 낀 현상,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가 생기는 원리를 비교 대조했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었지.
여기서 해당되는 공통점은 둘 다 무슨 원리에 따라서 있는 거야? 비교는? 그렇지, 응결의 원리라는 게 공통점이었고, 대조 차이점도 있었지. 우리 물방울은 몸에 무해한데, 반면에 초미세먼지는 몸에 유해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유해, 유무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어서 대조가 됐어. 여기까지 다 기억들 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자. 높은 미세먼지 수치가 관측된 베이징 기상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했다. 그래서 요거 베이징 기상 상황이랑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상황이랑 요건 비교. 그다음에 여름철 사람이 땀을 흘리는 것. 그다음에 나무가 유기기체를 내뿜는 것. 요것도 공통점에 해당되겠지. 이것도 비교. 온난화 부분과 연관이 있었던 글이지. 지구 온난화 부분. 자, 다음 내려가자. 그래서 요 비교 대조가 사용된 부분 좀 잘 살펴보고 다음에 열거. 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종류 요것들이 열거가 됐었고 다음에 인공위성이 측정할 수 있는 대기 정보 이런 것들이 열거가 됐다. 내려가서 인과. 자, 고기압과 저기압일 때 대기 흐름. 여기서 인과에 따라 설명했었는데 우리 고기압일 때는 대기의 흐름이 어땠어? 느렸지. 그렇지, 느렸지, 그렇지. 요 고기압일 때는 느렸었고, 다음에 저기압일 때는 빨랐었어. 오케이. 자, 요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인과관계였고, 다음에 피나투보 화산 폭발과 대기 온도 변화 요 부분이었는데, 요것이 인과관계로 설명이 됐었지. 우리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돼가지고 뭐 화산재 막 이런 게 올라갔잖아. 그래서 태양 북사에는 빛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해 버렸고,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됐다고? 그렇지, 온도는 낮아졌다. 이 부분이 인과관계로 설명했어. 그리고 과정의 방식도 있었었지. 과정의 방식도 있었지. 기억들나? 폭발, 올라감, 빛 차단, 기온 떨어짐, 온도 떨어짐 이렇게 과정도 있었어. 다음 마지막 예시 넘어가서 뭐 예시가 정말 많이 나왔어.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친 사례. 주천차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친 사례. 그리고 필리핀의 피나투보산 화산 폭발. 이것이 예가 되겠다. 하여튼 이 부분 정말 잘 봐두도록 해. 이 부분 분문과 연관지어서 좀 기억해 두도록 해. 분문과 연관지어서 이걸 좀 여러 번 읽어보자. 그다음에 유학하세요 싫어요 넘어가고 토의하세요 네 싫어요 넘어가자. 오케이 요글 끝. 오케이. 요글은 끝.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요 한눈에 보기 요것도 좀 잘 봐두도록 합시다. 좀 꼼꼼히 상세하게 천천히 읽어보고 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문제 나중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요 글은 끝.